귀납적 정의를 개념원리를 이용해서 개념 설명을 좀 합니다. 간결하게. 그래서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값을 주고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세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식에다가 요겁니다. 값을 얘네다 1, 2, 3 쭉 값을 대입해서 어떤 그것을 이제 그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고, 이때 그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1의 값은 2가 되고 다음과 같은 놈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n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3인 거고, 따라서 A1은 2니까 5가 되는 거고요. 또 n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A3은 A2 더하기 얼마가 되겠고 3이 되겠고 8이 되겠고 해서 A1의 값은 2가 되고 A2의 값은 5가 되고 A3의 값은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이 수열의 규칙성을 또 찾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얼마씩 더해간 겁니까? 3씩 더해간 것이어서 따라서 무슨 수열이구나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좀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앞에 이렇게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는데, 자 보시죠. AN 플러스 1에서 이거를 뺐는데 n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뭐 A2 빼기 A1, A3 빼기 A2 이런 값들이 일정할 때 우리는 얘는 동차가 D가 되는 등차 수열이다. 근데 또 하나가 나눴을 때 아니면 이제 AN에다가 뭔가 똑같은 값을 곱해서 다음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이렇게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준 거다라는 겁니다. 혹은 3항을 이용해서도 등차 등비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등차 중항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 한 것은 양 끝항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얘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고, 또한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항을 뭐한 것은 제곱한 것은 양 끝항의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둘은만큼은 꼭 외워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AN 항에다가 n번째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하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이어서 등차 수열이어서, 따라서 일반항 AN은 첫째 항은 6인 거고 n-의 공차 얼마니까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얘도 이제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귀납적 정의가 있었었는데 매년 어떤 학교는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안 내기도 하는데요. 우선 요것은 그냥 설명을 좀 한번 할게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식인 겁니다. n에 관한 식. 예를 들어서 2n-1 이라든가 아니면 2의 n제곱이라든가 아니면 n 플러스 1분의 1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n에 관한 식을 줬을 때는 여기에서 n에다가 차근차근 대입을 하되 그 값을 이렇게 연산해서 구하지 않고 이렇게 n에다가 또 2를 넣어서 A3은 A2 더하기 F2 이거 이런 식입니다. 이런 n에 관한 식이에요. 쭉 가서 n에다가 n 빼기 1까지 대입을 해주면 an이 나올 거고 an-1 더하기 fn-1인 거고, 요것을 변변 다 뭐 해주도록 하자, 더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더하게 되면 좌변과 우변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사라지고 an은 a1 플러스 쭉 가서 f1부터 어디까지 fn-1까지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이것도 간혹 나오는 학교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n에 관한 식을 더했을 때는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 다 어떻게 하라?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n에 관한 식을 곱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등차의 위에 거는 등차하고 비슷한 거고 밑에 거는 등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이고 n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a2는 a1 곱하기 f1, n에다 2를 넣으면 a3은 a2 곱하기 F2 쭉 가서 얘다 n-을 집어넣으면 an은 an-을 곱하기 fn-인 거고, 이것을 변변 다 뭐 해주도록 하자? 곱해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다 약분이 돼서 남는 an은 이렇게 해서 곱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처럼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우선은 뭐 이거죠. n번장에다가 8을 더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어서 얘는 a1 더하기 n-의 공차가 얼마니까 8 쓰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걸 봤더니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는데 가운데 항에다가 두 배 한 것은 양 끝항이 합과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고, 여기서도 보니까 n이 있고 an 플러스를 있는데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다음하게 된 거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는데 an 플러스 1을 얘를 제곱한 것이 이 양 끝항의 곱과 같은 거니까 등비수열이 되어서 공비의 값이 4분의 6, 곧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처럼 똑같이 뭐 등차랑 좀 비슷한 형태인데, 등차는 여기가 지금 일정한 값이었고요. 일정한 값이고 얘는 n에 관한 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a2는 a1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a3은 a2 플러스 2가 나오고, 쭉 가서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an은 an-1 더하기 n-1이어서 이것을 변변 다 뭐 해주자, 더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a2, a3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an이고 a1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합인 거니까 2분의 등차수열 합이잖아요. 항수는 n-1인 거고 첫째 항은 1이고 끝항은 n-1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에 관한 식을 대입해서 차근차근 구할 수 있어요. 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요. 얘도 보면 n에 관한 식을 곱한 겁니다. 일정한 수가 아니라.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a2는 2분의 4 a1 계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난 뭐냐면 왜 자꾸 올라오죠?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a3의 값은 2를 넣으니까 3분의 5 a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a4는 3을 넣은 거니까 5분의 얼마가 되고요. 3을 넣은 거니까 6이 되겠고 a3이 됩니다. 쭉 가서 n에다가 n 빼기 an 구하는 거니까요. an은 n분의 n 플러스 2 an-1이고 이걸 변변 다 뭐 해둔 거구나. 곱해준다. 그러면 a2 이렇게 다 약분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an이고요. 숫자들만 잘 보세요. 2분의 4, 3분의 5, 5분의 6 쭉 가서 여기가 n분의 n 플러스 2 a1 남고요. 어떻게 되겠구나. 소거가 아니라 얘는 약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된다. 2, 3, 4죠. 여기가 여기 4가 되는데 잘못 썼네요. 여기 4가 돼서 이렇게 약분되고 5도 약분되고 해서, 자 부무수처럼 앞에 거 몇 개 남았습니까? 앞에 게 2개 남은 거예요. 지금 앞에 게 2개 남았고, 따라서 여기서는 2 곱하기 3 앞에 게 2개 남았고 뒤에 것도 몇 개 남겠구나. 2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2 앞전의 것이 바로 뭐구나. n 플러스 1 에서 a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과 sn이 같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a1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sn 값이 4an-3이고요. 우리가 항상 an과 sn의 관계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an과 sn의 관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n은 sn-s, n-1 요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sn-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sn-1은 4an-1-3이죠. 여기다가 n-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이런 제한이 생기게 되죠. n은 얼마부터다? 2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변 뺍니다. 빼주니까 sn-s n-1인 거고 마삼이 사라지고 4에다가 an-4 an-1인 거고요. 아직 조심.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니까 an 되는 겁니다. 따라서 3an은 4에다가 an-1인 거고, 따라서 an은 3분의 4의 an-1인데 n은 조심 얼마부터 2부터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a10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니까, 따라서 n에다 1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n에다 얼마?
2를 넣어주게 되면 A2는 3분의 4 A1 되겠고요. n에다가 또 3을 넣어주면 A3은 3분의 4 A2가 되겠고, 쭉 가서 n에다가 A10 구하는 거니까 10을 넣어주게 되면 A10 값은 3분의 4 A9가 되겠죠. 이걸 변변 다 곱해주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지겠죠. 남는 것은 A10이고요. 3분의 4가 곱해지겠죠. 3분의 4가 몇 번 곱해졌을까 이런 얘기인데 2부터 10까지 거니까 9개가 되겠고, A1 값은 그대로 내려서 A1 얼마니까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때 A1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에서 A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n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자? 1을 넣어서 S1은 4A1-3이 되고, 이때 S1이 바로 뭐니까 A1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A1 값은 얼마로구나? A1 값은 1. 이렇게 또 찾아낼 수도 있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선생님처럼 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을까요? 뭐 이거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n에다가 얼마 넣고 1 넣어서 A1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그 관계식만 세워주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물어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AN이 뭘 나타내는지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면, 방학을 맞아 지은이는 10일 동안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네요. 첫째 날에는 이때 20송이를 수확했고, 둘째 날에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수의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n일째 되는 날에 이겁니다. 그래서 n일째요. 이때 그러면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n일째에서 첫날은 요건 뭐라고 쓰면 될까요? A1이 됩니다. 그래서 A1이 바로 얼마구나? 2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수의 얼마를 2분의 3배를 뜨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전날 수확한 거 20에 얼마만큼? 2분의 3만큼을 수확한다니까 30 이렇게 구하라면 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요것이죠, 관계식. 그래서 AN은 바로 뭐다? AN은 n일째다라는 것이고, AN 플러스 1은 며칠째다? N 플러스 1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일째 수확한 양의 얼마만큼을 2분의 3배만큼을 수확하여 그게 바로 다음날 수확한 것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A1의 값은 얼마구나? 20 써놓게 되면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수열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뭐, 마플 시너지든 뭐 이런 것들 좀 다른 걸 좀 풀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잘 나와서. 자, A1은 1이고 A2는 3입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성립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N과 SN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게 제일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고, 이때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되느냐?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되고요. 따라서 얘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의 뭐에다가 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4AN AN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 제곱이고 가운데 걸 풀면 2배 이렇게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다시금 얘는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고 이 값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값은 제곱한 게 4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봤지요? 이렇게 해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은 값이 커지는 거니까 양수가 돼야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를 더한 거죠. 따라서 n항이 있고 다음항이 있는데 2를 더해서 나가는 무슨 소열이다? 등차 소열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등차 소열이고 A1 값을 줬죠. 문제에서 안 줬네요. 1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이런 거예요. 주기성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줬네요. 이때 뭐 처음 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N-1 있고 AN 있고 순서대로 적어준 거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데 좀 해석하면 더 편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값이 같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A1, A2, A3, A4가 있고 얘네다 2를 집어넣어주면 2항부터 다 나올 거고요. 1항은 2, 여기는 3, 여기는 2고 3항은 얼마가 된 거고 4가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요 둘이 곱한 게 4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구나? 2가 되죠. 마음속에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요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으니까 이건 4니까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A 6입니다. 또 요 4개가 있어요. 또 4개가 있고 이렇게 곱한 것이 4가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것도 4가 나와야 돼서 얼마가 더해야 돼요?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한 번 더 A7 가볼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곱한 게 4가 됐고 4가 나오죠. 따라서 보시면 1, 2, 4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반복 주기성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들이 1, 2, 4, 2, 1, 2, 4, 2가 된 거고 따라서 요 값은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느냐? 9가 나올 거고 9라는 놈이 몇 쌍? 5쌍이니까 45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오를 때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 사람이 10계단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n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n계단 오르는 방법을 an이라고 정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처음에는 몇 계단을 두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n계단을 올라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남은 계단이 몇 개 남았습니까? 6가지 쭉 n개였는데 한 개가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계단 수는 몇 개가 남았어? n-1개가 남았고 따라서 n-1개의 계단을 여기서 정해준 방법대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생길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두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두 계단을 올라와 있으면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계단 개수는 몇 개가 됐고 n-2개가 되겠고 그것을 정해져 있는 이 규칙에 따라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바로 an-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n계단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an-1 더하기 an-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n-2가 제일 작고 an-3고 그 다음에 an이어서 이 항은 직전 두 항을 더해서 다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이니까 하나가죠. A2입니다. 두 계단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딱 두 번 올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개는 또 우리가 일일이 셀 수도 있지만 바로 다음과 같이 근합적 정의해서 둘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3이 되겠고 A4는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되겠고 5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사실 이것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합적 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되는데 우선 항상 선생님은 이제 요 예를 듭니다. 뭐냐면 2의 3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봤더니 얘네다가 한번 1을 넣어봤더니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7이 나와요. 얘에다가 2를 넣어주니까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고 64 마이너스 1이어서 63이 나와요. 얘네다가 3을 넣었더니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511이고 얘는 7 곱하기 73이 이렇게 나와요. 봤더니 희한하게도 전부 다 7의 배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값이 뭐의 배수구나? 7의 배수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이 물어봐요. 야, NA 이때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4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겁니다. 대입해봤어? 라는 건데 그럴 것 같지 않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보였다고 합시다. 얘가 바로 이렇게 해서 뭔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N이 얼마일 때? 5일 때도 확인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끝이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는 게 이제 도미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A가 n이 1일 때고 2일 때고 3일 때고 4일 때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요 놈이 7의 배수인 거는 좀 알겠는데, 추정 가능한데, 이것이 모든 자연수 n들이 성립하느냐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겁니다. n이 1일 때 첫 번째 게 쓰러져. 첫 번째 게 성립을 해. 그런 다음에 k번째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 아니면 이 뭐 도미노가 쓰러진다 가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2가 되면 3이 되고 3이면 4가 될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보인 겁니다. 자, 첫 번째 게 성립했니라고 보여주고, n이 k일 때 자, 2에 3k 제곱 마이너스 1이 7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뭐냐면 2에다가 3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따라서 얘는 2에 3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얘는 2에 3k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것으로 말하면 요겁니다. 위에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의 3k 제곱을 7l 플러스 1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얘는 8이니까 7, 8에 56l 플러스 8 빼기니까 7이어서 얘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이 k일 때 7의 배수입니다를 토대로 다음 번째도 확인해 보았더니 7의 배수인 게 성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묻는 거죠. 1일 때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1일 때가 됐으면 얼마일 때도 7의 배수가 되겠어? 2일 때가 되지. 그럼 2일 때가 됐으니까 얼마일 때도 되겠어? 3일 때도 되겠지. 3일 때는 또 4가 되겠지. 4일 때가 되면 얼마일 때 되겠어? 5일 때 돼야 안 돼? 되겠지. 5일 때가 됐으면 얼마일 때 돼? 6일 때 되겠지. 라고 하면 아까 되묻던 친구가 알았어. 다 될 것 같아. 다 된다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직접 증명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는 방식이 이제 직접적으로 등식과 부등식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을 추정해서 발견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봤더니 좌변은 1 곱하기 2가 되고 얘가 2야. 그 다음에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니까 얘도 2야. 따라서 성립한 거야. n이 1일 때 성립한 거야.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1 곱하기 2 쭉 가서 k 플러스 1이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이때 다음 번째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봐라 라는 거야. 예를 들어 3 곱하기 4가 있다면 그 다음은 뭐가 돼? 4 곱하기 5를 더한 거겠지. 따라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면 양변에 다음 번째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우리는 여기다 사진 밑에서 써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쭉 가서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이 얘가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이런 결론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알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끌고 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거를 더해줬다. 똑같이 되었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었고,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한 거다. 100% 나온다. 이렇게요. 그럼 내가 요 놈은 지금 통분을 해주면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플러스 3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요 놈도 지금 3분의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면 k 플러스 1 k 플러스를 묶어주게 되면 요 놈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3만 남겠죠. 이렇게 되어서 성립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식은 깔끔해요. 등식은 이렇게 해서 다음 번째 값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써놓고 얘가 100%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등식인데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또 얘도 좀 보여야 됩니다. 뭘 보여냐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n이 1일 때가 아니라 n이 2일 때가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h의 제곱이 얘는 좌변인데 얘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고 우변은 1 플러스 2h가 되어서 얘가 더 크니까 성립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는데 이러한 놈이 붙어 있다면 여기다 안 써놓고 가면 감점됩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에 따라서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이고 써놓자 그랬죠 선생님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좌변에서 요 놈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때는 뭐 해줘야 되느냐, 양변에 1 플러스 h를 뭐 해줘야 되겠어요? 곱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따라서 1 플러스 h의 k제곱에 1 플러스 h가 되겠고 1 플러스 h가 되겠고 여기도 그러면 원래는 1 플러스 kh가 되고 여기에 또 1 플러스 h가 된 상황인데 자, 요 놈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가 우리가 여기가 a라고 친다면 b보다 크다를 보이고 싶었던 것인데 a가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요 놈과 다른 c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이고 싶었는데 a가 뭐보다 크다, 부등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c보다 크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하나를 껴 넣으셔야 돼요. 뭘 껴 넣어야 될까요? a가 b보다 크다다 결과적으로. a가 c보다 크다가 나왔다. 그러면 c는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a가 c보다 커, c가 b보다 커. 따라서 a는 뭐보다 커, b보다 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과정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kh, 1 플러스 h는 아니 빼기 할게요. 그냥 빼기 우리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를 하면 이거를 해주면 여긴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h가 되고 따라서 남는 것은 kh 제곱이고 얘가 0보다 어떠하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맞습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지금 성립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이 문제가 얘가 여기 학교 기출문제를 뭐 한 열 몇 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얘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좀 풀어보시고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꼭 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